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자, 오늘의 주가 흐름은 56,600원으로 마이너스 6.1% 조정을 받고 있고요. 대략 지금 이 거래 동안 주가가 한 12%, 15% 빠졌죠. 이제 아마도 우리 주주분들께서 아니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좋게 가다가 갑자기 이거를 지금 전부 다 반납하면서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는 게 맞냐, 좀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자, 우선 제가 포스코인터의 하락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장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다. 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달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석유공사의 사장이 현재 10곳 이상이 동해가스전의 투자 주관사를 희망하고 있고 내달 5일쯤에는 입찰 공고를 개시할 거다. 자,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왔었죠. 자, 특히나 이제 투자 주관사의 희망 의사를 밝힌 곳이 10곳이 넘는다 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입찰 공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지속적으로 반영됐어요. 근데 막상 5일이 되니까 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이때도 시장 지수는 빠졌어요. 자, 그러면 5일날 공개가 안 됐으니까 뭐 관련된 소식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일정이라도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 또한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실망하는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구간에서 시장까지 안 좋다 보니까 그냥 현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도하는 물량도 많고 그렇게 매도세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빠지고 에이씨 그냥 손절하는 물량도 같이 겹치면서, 자, 흔히 얘기하는 페닉셀이 나왔죠. 페닉셀. 참고로 지금 이틀 동안 정확히는 한 12% 빠졌네요. 13% 정도. 자, 그 다음은 어떤 거냐면 미국의 경기 침체입니다. 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시키는 지표가 발표가 됐고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조정을 받고 있죠. 자,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8월 초에 기억하시나요? 블랙먼데이라고 불릴 정도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10% 하락, 그 다음 코스닥이 마이너스 12% 하락했었죠. 이때 이렇게 지수가 폭락에 나왔던 이유도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에 나왔었고, 자, 그 이후로는 뭐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침체가 오고 있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반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미국이 크게 밀렸던 이유가 다시 한번 경기 침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죽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코스피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얘기했던 때가 이때죠 여러분들. 8월 5일 월요일에 경기 침체 때문에 엄청난 급락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 개파락 구간을 채워주면서 V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가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수가 크게 밀리고 있죠. 자, 이런 형태다 보니까 우리도 최소한 코스피를 어디까지? 지금 2440포인트 이 구간의 쌍바닥까지는 열어놔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이평선은 지금 여기 위에 있고요. 뭐 지지받을 만한 구간도 없고 매물대도 지금 없고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악재가 너무나도 많이 겹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다 보니까 종목이 힘을 못 쓰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테마에 대한 악재까지 나왔습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악재는 아니고 기대 심리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선택을. 어쨌든 종목의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꺾일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과대낙폭이다, 과대낙폭. 시장이 조금 안정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재료만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재료도 안 나오지. 시장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2% 가까이 빠지고 있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은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나와요. 근데 뭐 옛날에 우리가 겪었던 하락장처럼 매일같이 빠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반등은 할 겁니다. 반등은. 그러면 이제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중간에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일 때 매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랑은 별개로 나는 손절할 생각이 없다, 나는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홀딩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자, 그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약간의 정치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는데, 자,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요, 임기 기간 동안에 하나의 업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뭐 대표적인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임기 기간 동안에 나왔던 업적들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대왕고래입니다. 대왕고래.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브리핑을 열었어요. 그리고 얘기했던 게 갑자기 뭐냐면 동해 앞바다에 가스랑 석유가 매장되어 있대. 대한민국이 산유국이래.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이미 해외 업체한테 매장량 조사까지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국내 증시에도 이제 테마주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정책주들 많잖아요. 뭐 대한민국이 지금 밀고 있는 정책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번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온 테마예요.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추 탐사에 대한 일정이 가까워지니까 기대감이 더욱더 증폭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만약에 뭐 지금 시추 탐사를 진행하고 있고 뭐 결과가 나왔어. 안 좋아. 그러면 저도 그냥 중장기로 보라고 말씀 안 드리죠. 근데 애초에 1차 탐사가 12월 말인데 1차만 하고 끝이 아니고 최대 12차에서 15차까지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재료가 지속되는 테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테마가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 이거는 당장 돈이 급한 게 아니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대왕고래 테마가 생겼을 때 일정들이 막 처음에 나오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잘 갔죠, 시원하게. 근데 중간에 이제 일정에 대한 공백 기간이 생기고 예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니까 당연히 빠졌어요. 근데 일단 뭐 이번에 예산안 통과가 됐고 해외 로드쇼 진행하고 있고 이번 달에는 산업부의 제2차 전력회의 있고 12월 말에 시추 탐사 일정은 잡혔어요. 뭐 포항에 지금 사무실 만들고 있고 뭐 보급선 계약 체결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재료가 되면 될수록 주가 또한 중간중간에 일시적인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욱더 크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직접 수혜를 받는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더욱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기회비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는 뭐 물려있는 거 싫고 내가 마이너스 10% 그냥 들고 있을 바에는 정리하고 플러스 12%로 채울래. 이런 관점이시면 지금 이미 추세가 망가졌으니까 적당히 빠지다가 밑에 구간 480일 장기평선 터치하고 올라오는 구간의 비중 덜어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들고 가다가 나는 그래도 좀 적당한 구간에서 수익 매도하고 나중에 천천히 몰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물대 저항받기 전 딱 63,000원까지만 그냥 목표가 보시고 이 자리에서 비중 조금 덜어내고 빠지면은 밑에서 잡고 돌파 나오면 위에서 돌파 매매로 잡고 양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여전히 상방이고 이번에 주가가 눌린 것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실망 매물 플러스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빠진 거지 악재가 나오면서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재료가 공개가 됐을 땐 주가가 뭐 상한가 수준으로 급등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하락폭을 회복하는 반등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 우리 여기까지 내용이 좀 공감되시고 이해가 되신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주주분들이 이 거래 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기다리던 재료도 안 나오니까 뭐 개미들만 피해를 본다, 개인들만 손실 본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주식은 결국에 여러분들 인내심 싸움이에요. 인내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는 유리한 테마가 될 수 있으니까 당장 급한 게 아니면 조금 더 홀딩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앞으로는 이제 우리 주주분들이 뭐 포스코인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매매하는 자리에 있어서 솔직히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수익 볼 가능성이 적어요. 올라가면 다행이겠지만 빠지게 되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은 결국엔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먼저 들어가야 안전하게 대응도 가능하고 안전하게 수익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모를 수가 없는 한미반도체 차트 잠깐 보시면 작년 저점부터 이번 연도 최고점까지 무려 20배에 가까운 엄청난 폭등이 나왔어요. 그쵸? 자, 그 다음 비슷하게 이 실리콘트라는 종목의 차트 한번 보셔도 이 종목도 작년 저점 대비 이번 연도 최고점까지 15배가 넘어가는 엄청난 폭등이 나왔거든요. 자, 방금 보신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실리콘2 이 두 종목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자, 우리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캐치를 하셨을 텐데 어떤 공통점이냐면 바로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별도로 제가 만든 세력의 진입이라는 지표인데요. 자, 쉽게 봐서 자, 실리콘2 지금 이렇게 엄청난 대시세가 나왔는데 이렇게 크게 폭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세력들이 어떠한 종목에 작전을 칠 때는요 그 종목의 유통 주식수 최소한 80% 이상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만 주가 거래될 수 있는 유통 주식수예요. 그럼 이 중에서 80만 주는 세력이 매집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이런 고점이 아닌 저점, 눌림목에서. 이렇게 확보된 물량을 가지고 재료를 만들면서 주가를 폭등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는 나중에 뒤늦게 이슈가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하는 횡보 구간에만 들어가면 세력들이랑 똑같은 평단가, 그 다음에 똑같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세력의 매집을 차트상의 별도 지표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올 때마다 제 채널 좋아해 주시고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타점을 잡아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로만 뭐 주저리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지금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증거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사이트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고요. 화면 오른쪽 보시면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실제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옵니다. 자, 일단은 발송 일자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문자 보냈던 전송 내역 상세복인데요. 발송 일자가 언제냐면 7월 31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자, 이때 제가 7월 이벤트로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종목명은 실리콘2. 매수가는 8,000원, 비중도 30%, 50%. 참고로 이때 내용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고 목표가는 얼마를 보일지 또한 제가 설명해서 478분에게 문자를 드렸죠. 발신 번호도 잘 보시면 똑같습니다. 제 개인 번호 4253-6578 번호예요.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봐서 7월 31일이 대체 언제였는지 한번 볼게요. 7월 31일. 자, 지금 제 마우스 잘 보세요.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제 마우스 잘 보시면 이때 드렸습니다. 이때 7월 31일 확대해서 보시면 세력의 진입 구간 7,500원이었고 날짜 7월 31일 동일하죠. 자, 이때 제가 문자 드리고 나서 주가가 54,2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타점을 잡아서 드렸는데 이것도 저는 뭐 이런 자리에 드렸던 게 절대 아니고 이때 드렸어요, 이때.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자, 정확하게 지금 제 마우스 보이시죠, 여러분들? 날짜가 언제였냐면 5월 18일 목요일 세력의 진입 구간은 21,350원이었습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일단 날짜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때도 제가 문자를 보냈던 전송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쓰고 있는 문자바다 사이트의 전송 내역이고요. 뭐 포토샵이나 조작 전혀 없습니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확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발송일자 5월 18일 똑같죠?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요 증거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5월 이벤트로 구독자 추천주 드렸었고 매수가는 22,000원이야. 자, 비중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려드렸고 상승에 대한 재료, 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보유한다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딱 500분에게만 제가 드렸고 마찬가지로 제 개인 번호로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때 내용 좀 더 보시면요 여기 밑에 목표가도 간단하게 8만원 드렸어요. 뭐 물론 제 목표가 그 이상으로 20만원까지 가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매수가 대비는 3배, 4배의 수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세력의 매집 흔적만 나오면 저는 타점을 잡아서 문자를 드려요. 지금 제 영상을 뭐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 혹은 기존의 영상 보시던 구독자분들도 저한테 간단하게 저 기존의 구독자였고
혹은 이번에 처음 구독했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만 알려주시면 돼요. 바로 숫자 1번. 이것만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같은 거 안 바라고 금전적인 대가 같은 거 절대 안 바랍니다. 대신에 자, 지금 영상 보시던 거 잠깐 멈추고 4253-6578 번호로 숫자 1번 남기고 구독, 좋아요 누른다. 이거 여러분들 1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1분도 안 걸리는 시간만 잠깐 투자를 하시면요, 남들은 20만원대에 들어갈 때 우리는 10분의 1 가격 2만원대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도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이번엔 증거 영상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실리콘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주식학개론 채널이고요. 영상을 언제 찍었어요? 6월 3일에 찍었습니다. 자, 이유 없이 급등하는데 수급이 수상하다. 이 종목 10배가 급등 가능성이 있다. 이때 실리콘트 종목명 확인하시고 이때 기준으로 가격이 6,000원이었습니다. 영상은 여러분들 절대 조작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제가 5월 25일에 영상을 올렸죠. 2024년이 아니고 2023년에. 자, 글로벌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한미반도체, 앞으로 남은 상승 구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라. 이때 한미반도체 주가는 27,3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냈던 내용도 남아있고 증거 영상 또한 남아있죠. 자,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이유를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중 하나인 주식학개론입니다. 자, 최근 1년 동안 조회수 290만, 구독자는 2.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제가 운영하는 채널 중 하나인 주식 명사수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조회수 110만에 구독자 약 9,100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채널을 모두 운영을 하는데 구독자만 약 3만 명이 증가했어요, 1년 동안. 자,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데는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저는 어쨌든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사실 이런 유튜버한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 돈 같은 거, 후원 같은 거 저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뭐 솔직히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문자 남겨주시면 분석 영상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하락장이나 뭐 조정장 같은 거 오면은 이벤트에서 추천주 드리고, 이런 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채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도 맨날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두 달에 이제 한두 종목 정도밖에 매매를 못해요. 자, 실제로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은 이 셀리드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전 언제 들어갔을까요? 이때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이때 들어갔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타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도 제가 셀리드를 언제 들었냐면 7월 23일 오전 10시 50분에 보냈네요. 이것도 제가 매수가 2,300원에 비중은 적당히 소액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뭐 목표가는 1차 목표가 만원, 2차 목표가 14,000원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구독자분들이 10,000명, 20,000명이 넘어가고 있죠. 근데 이분들에게 다 문자를 못 보내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종목에 대한 수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저희 구독자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분에게만 제가 종목을 드려도 이분들이 100주씩만 매수해도 호가창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문자를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종목을 드리고, 그 다음 분에게 또 종목을 보내드리는 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그 시간 동안 제 채널 구독자고 이번에 구독 버튼 처음 눌렀으면 그냥 문자 남기시고 참여하시면 돼요. 뭐 돈 해달라고 하는 것도 없고, 뭐 아무런 요구나 대가 같은 거 안 바라니까, 남은 하반기에는 이번에 주식으로 손실 많이 보셨으면 문자 한 통 보내고 뭐 종목 100주던 1000주던 한주던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경험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마이너스 계좌 플러스 계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